그러면은 거사님은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무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어떤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라고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거사님도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어떤 명상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점점 분명해지시는 과정을 겪으셨는데, 그러면 뭔가 이래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든 생각이든, 그러니까 그런 거사님의 경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거사님이 생각 드는 대로. 네. 그래, 무상. 개념적으로야 무상. 항상 하지 않는 거지. 네. 근데 이게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도대체 그럼 무상이 아니면은 뭐야? 문제는 봐봐라, 우리 이 몸은 이게 무상하다고 느껴지나? 무상한 경험이 되나? 마치 산소 경험이 안 되는 것 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좀 뭐가 계속 되는 것 같잖아. 응? 뭐가 있는 것 같잖아. 어떻게 보면 항상 하는 것 같잖아. 요게 조금씩 변하기는 하는데 응?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무상하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변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상 항상 한다는 말이 계속된다는 말이, 무상이라는 말이 가령 한 0.1초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건 무상일까 무상이 아닐까? 응? 1시간이 유지가 된다면은, 1시간 변화가 없다면은 이건 무상일까 무상이 아닐까? 사실은 이런 개념이 불분명한 거야. 응? 이 세상에 대해서 가령 어떤 불교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힌두교 말인지 불교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주개공이라고 그래. 성주개공? 응. 그러니까 개는 왜 성주개공이라고 그러나 성주개멸이라고 그러나 성주개멸이라고 그러나, 붕괴할 때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가 이루어져서, 네. 뭔가가 일어나서 이렇게 커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뭔가가 되어지는 거지. 예.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계속되다가, 유지되다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개멸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다시 뭔가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뭔가가 생겨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유지되고, 또 무너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또 없어지고,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무상이란 말이 그런 말일까? 응? 무상이란 말이 그런 말일까? 인생무상 그러잖아. 인생무상. 우리 이제 개념적으로 먼저 적겠어. 인생무상.
인생무상, 인생무상. 자, 60년 이상을 살고 60년을 돌이켜보면은, 그렇지? 어릴 때 아주 그런 게 벌써 이렇게 됐잖아. 응? 지금 보면은 이게 어릴 때는 엄청 시간이 천천히 흘렀는데 지나가서 보면은 이게 한순간에 흘러버린 것 같은 거야. 응? 60년이라는 세월이 그 순간순간은 참으로 길다고 느껴지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바탕 꿀과같이 한순간 그냥 지나간 것 같은 거야. 응? 그러니까 뭔가가 뭐야? 무상, 인생 무상, 인생 무상, 인생 무상. 뭐가 유지된 거 없이 그냥 확 변해버린 거지. 다 하나도 원래 이 어릴 때라든가 뭐 어떨 때 그런 것이 없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 무상.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무상이란 말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응? 허망하다 이런 것이 있는 거지. 응? 인생 무상하면 되게 허망하다 이런 또 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뭐 허망하다 이런 거지. 뭐가 이 고정돼서 계속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응? 이런 거잖아.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그런 인생 무상 가령 그 사회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한 무상 무아코 할 때 무상이라는 것이 이런 인생 무상 가령 이런 무상을 이야기하는 걸까? 응?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서는 무상하긴 무상하지. 요 팽팽했던 또는 어떻게 보면 요 새카맣고 그렇던 또는 요 수염도 이게 뭐 허옇고 말이야. 뭔가 뭔가 넓고 낡고 이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 이빨도 이제 상하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변한 것 같잖아. 흰머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무상 그런 거지. 그런데, 과연 어떤 이런 무상을 이야기할까? 우리 경험은 사실 그런 경험이지. 이게 뭐, 한순간에 이게 바뀌는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불시간이잖아. 응? 그런데 어쨌든 변한 것 같지. 응? 근데 뭔가가 그래도 유지됐던 것 같은 거잖아. 젊음이 좀 유지됐다가 무너진 것 같고. 그러니까 성주괴멸 같이. 성주괴멸 같이. 성주괴멸이라고 그러나, 성주괴공이라고 그러나, 성주괴공이라고 그러겠다. 공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없어진다 이 말이니까 멸이나 뭐 같은 말이겠지. 어쨌든 뭔가 좀 머무른 것 같은 거야. 근데 도대체 무상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 경험은 그러한데, 자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하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이제 실제 경험이잖아.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실제 경험은 눈으로 보이는 내용이라든가 느껴지는 내용이 아니라 경험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응?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진다라고, 가령 예를 들면 알아차림이라든가, 이렇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걸 하면은, 뭐든지, 머문다는 것이 없더라는 거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네. 사실이란? 사실 경험이라. 네.
그러니까 어떤 몸의 느낌도 느껴지고 사라지지, 일어나고 사라지지, 항상 하다라고 하는, 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정자 이제 나무 깎는 작업을 하고,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벤치에 이렇게 잠시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제 나무 그늘에 이제 햇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그 햇볕이 눈에 이렇게 비치는데, 모양이 계속 뭐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숨을 쉰다는 봐봐. 호흡 명상이라는 숨을 쉰다는 거 한번 봐봐. 이 느낌이라는 게 내용을 규정함이 없이 느껴지는 그대로면은 이게 어떤 덩어리도 아니고, 뭔가 계속되는 것도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내용적으로 손바닥으로 맞았다 이게 아니라면 느낌으로 보면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유지된다는 것도 없고 뭔가 어떤 덩어리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경험들이야. 숨 쉰다는 것도 그러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응? 즉 유지된다, 항상 한다는 이런 경험은 없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험적인 이제 경험의 측면에서 무상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자,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 무상이라고 할 때 항상 상태하는 것은 유지의 개념이 아니다. 즉, 유지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0000001초도 유지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경험으로는 뭔가를 규정할 수가 없어. 내용으로는 규정하는데 우리 경험 사실로서는 뭔가 규정할 수가 없어. 내용을 빼버리면. 규정할 수 없다면은 뭔가 유지된다면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즉 유지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거지. 색깔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는 거지. 무게가 얼마다라고 규정하는 거지. 부피가 얼마다라고 규정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이게 한순간도 유지되는 게 없다면은 그럼 규정을 어떻게 하지? 그냥 규정을 하면 거짓말이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유지가 돼야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이거든 하면은
바로 우리 경험에, 실제 경험에는 내용이 없다라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실제 경험에는 호흡 명상에도 이 숨이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호흡이 길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짧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고, 거칠다고 규정할 수도 없고, 부드럽다고 규정할 수도 없어. 사실은 그런 것은 그냥 말이지, 실제의 경험에서, 도대체 이게 실제의 경험에서 이게 어떻게 부드럽다고 규정하고, 거칠다고 규정하고, 길다라고 규정하고, 짧다라고 규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규정할 수가 없지. 그건 생각이지. 도대체 그냥 이 호흡이 그냥 경험되는데, 이 경험 자체가 그냥 우리는 이제 들숨과 날숨 사이의 길이를 재는데, 응? 그래서 길다 짧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길이를 한다면 그렇게 길이를 해야 될 텐데, 실제로 호흡이라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경험돼야 말이지. 네. 엿가락처럼 호흡이라는 것이 이렇게 호흡이라는 것이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라면은 호흡이 길다, 호흡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라고 규정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이 경험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숨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수많은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일 뿐이야. 근데 그 느낌도 그냥 하나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은 수많은 게 뭔가 일어나고 사라진 것 같지. 뭔가 응? 몸이 막 온몸이 저릿한데. 이게 하나가 지금 경험되는 게 아니야. 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하나가 경험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경험은 우리는 이 손뼉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뭐 하나 같은 이런 생각일 뿐이지. 실제 경험은 실제로 느껴지면 이 느껴지는 것을 알려면 눈을 감는 게 차라리 나. 눈을 감으면은 이 수많은 뭔가가 가령 뭐가 콕콕 이런 것 같은 거지. 응? 자, 그러니 뭔가를 규정할 수가 없어. 자, 근데 이게 유지된다? 뭔가 유지된다? 유지된다고 느끼죠? 이게? 실제 경우에는 생각이라는 것도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내용에 묻으면은 생각이라는 것도 이렇게 길이가 없어. 우리는 꿈을 꾸면은 알아. 꿈의 내용은 우리가 꿈을 꾸면은 뒤죽박죽. 아니 뒤죽박죽보다 굉장히 오래 꾸는 것 같지. 어떻게 보면은 이 긴 내용 속에는 긴 시간이 있는 거잖아. 내용 속에는 긴 시간이 있잖아. 가령 어디 소풍가 놀러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났다라고 하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쭉 진행되고 그것이 알아지니까 시간이 긴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꿈의 경험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깐 사이에 일생의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실제로 봐봐. 아침에 새벽에 아마
눈을 떴다가 잠깐 좋은데 잠깐 그때 꿈이 꾸일 수도 있는데 그 꿈은 내용이 길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알아지는데 실제 이 꿈의 꿈은 잠깐 어떻게 보면 잠깐도 아니고 그냥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깜빡한 것 같은데 엄청난 긴 꿈을 꾼 것 같아. 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도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경험은 아주 짧은 거예요. 즉, 길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은 수없이 우리 경험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뭔가가 알아지는 경험이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게 이제 찰나지가 아니라 찰나로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찰나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는 몰라. 계속 일어나는 것만 알았죠. 사라지는 거는 몰라. 계속 새로운 게 일어나니까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뿐이야. 새로운 게 알아지니까. 새로운 알아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실제 내용이 아닌 경험은 머문다라고 하는 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것은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경험에만 유지라는 것도 있고 변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경험이 아니 실제 경험에는 유지라는 것도 없고 변화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거 뭔가 그냥 새 알아짐이야. 요게 알아졌다, 요게 알아졌다, 요게 알아졌다 계속 이럴 거예요. 그냥 오로지 생각 내용만 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이 경험상은 아주 짧은데 꼭 꿈이 순간적으로 꾸인 꿈이 한 평생이 알아지는 것 같은 그냥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다면, 내용으로 어떻게 함이 없다면은, 우리 실제 경험은 그래. 호흡 명상, 특히 호흡 명상에 보면, 호흡 명상에는 정말 뭔가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할 수가 없어. 즉,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길이도 없고,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다는 얘기야. 경험이. 호흡, 경험이. 실제 경험. 자, 그래서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없는 그런 경험을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아일 수밖에 없어. 즉 유지가 돼야 뭔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무아야. 그래서 무상과 무아는 다른 말이 아니야. 우리 경험에는 우리는 몸뚱이가 있는 것 같지, 마음도 있는 것 같지, 눈 감고 그냥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경험을 보면은, 이 몸이 느끼질 않아. 몸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게 느끼질 않아. 즉, 그냥 눈 감고 호흡 명상이다. 또는 뭐 느낌 명상이다. 온몸이 느낀다 할 때. 몸이 없어지는 것 같이. 아예 이게 경험이 되질 않는다고. 응? 경험이 되질 않는다고. 그럼 눈 뜨면 이게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건가? 보이는 것일 뿐이지. 보이는 것일 뿐이야. 보임이라는 경험인데, 보임이라는 경험은 실제로 이게 이대로 보이는 걸까 또? 자, 눈을 감으면 우리 경험 사실은
이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야. 수많은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자, 느낌 하나하나가 알아지는 거지. 몸이 통으로 알아진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좀 느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결국 내용이라는 것,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기의 경험과 몸의 경험, 호흡 수행을 하면 경험 보면은 생각이라는 거와 경험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든 몸 느낌 수행이든 실제의 경험은 그냥 느낌의 경험이지 팔이 경험된다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건 생각인 거예요. 완전히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응? 즉, 무상이라는 것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과장님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다가 그때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는데 알아진다라는 이제 경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무상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자각됐다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지. 그때는 무아가 자각됐다고 봐야지. 그때는 무상이라는 것이 그때는 게 아니라 무아라는 것이 자각된 거지. 네. 그럼 그 이후 경험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어떨 때냐면은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인 거지. 알아차리려고 했을 때인 거지. 그러다 보면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이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즉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이게 없는 거라는 거지. 오히려 알아차리려고 하면은 더 알아지지가 알아차리려고 하면 힘만 들지 더 알아차리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법문을 들을 때 자동화되면은 많이 알아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 자동화 되지 않았는데 문득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냥 진짜 다 알아지는 거 온몸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통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 느낌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한다 또는 온몸이 느껴지는 그대로면은 그냥 수많은 온몸의 느낌이 이렇게 그냥 알아지는 것 같지 어느 하나가 알아진다든가 일부가 알아진다든가 뭐 순차적으로 알아진다든가 뭐 하나하나 알아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은 생각이 중간에 탁 끼어 있는 것도 알아요. 이제 그렇긴 한데 봐봐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달라.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느껴지는 거야. 이제 그냥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느끼려고 한다든가 뭔가 수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없어진 거지.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알아서 하면 막 힘들었지. 힘들었어. 응? 그래도 또 뭐 빨리빨리 알아지고 많이 알아져야 된다니까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배도 빨리 고파지고 막 녹초가 되는 거야. 조금 하면은. 응?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알려고 하면 없이 그냥 알아지니까 힘들질 않아. 응? 그래서 그 경험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나가 없다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무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서가 아니라 저쪽 와파나나짜 그 아잔차 센터에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발휘된 것이, 거기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경험은 이래도 사실 그런 점이 분명치는 않은 거지. 단지 이제 내가 한다는 게 없고 수행이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이제 그것만 확인된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어떤 의문이 있으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으로는 이게. 당연히 그냥 현상대로의 삶인 네, 거지. 네, 삶인 거야. 네. 단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행 따로, 현상 따로라고 그럴까? 좀 그런 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현상적인 어떤 의문도 일어나고 현상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이 수행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이제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현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것은 있었던 거지. 네. 이제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은 있었던 거지. 네. 자, 그런데 그때 의문이 하나 자유된 거예요. 아잔차 쓸 책을 읽다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을 그 이전에 들었는데, 그 이전에 그런 들은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 개념적인 이해고 뭐 그냥 그럴 뿐인데, 문득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일어나는데, 응? 그 순간은 도대체 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지가 갑자기 확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알아졌어. 알아졌어. 네, 네. 즉, 그러니까 그 알아진 것은 이제 개념적인 현상적인 게 아니라 수행의 경험으로 알아진 거예요. 네. 그때 나한테 강하게 와닿는 말이 바로 작용과 현상이라는 거였어. 어디에서 작용과 현상이라는 것이, 아잔차 때는 그런 책들이라는 것이 뭐 맨날 거기서 그런 책, 아잔차 그거밖에 없었지. 네. 다른 책을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 인터넷을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 휴대폰을 이렇게 그것도 어디다가 맡겨놓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작용과 현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즉,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경험, 자, 이런 경험. 온몸,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 이런 경험에서, 작용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은 현상이라고 하는. 근데 작용과 현상의 관계.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는데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지가 없는, 뭐가 생긴 게 아닌, 뭔가 이 경험, 작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작용이라는 것이 바로 일어나고 사라짐이니 항상인 것이 아니니, 일어나서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니 무상이고, 그리고 작용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내가 경험하는 그냥 경험될 뿐인 거니까, 그냥 경험될 뿐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왜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인지, 왜 경험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의 경험밖에 없으니까. 자,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무상과 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아라는 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분명해진 것이 좀. 그 앞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호두만에 있을 때 쫓아 내려오면서 느낀 것은 그냥 이게 내가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것이 네, 그냥 알아지는 그죠? 거구나. 네. 그냥 알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이거였는데, 이제 아센스 센터에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더 분명해진 명확하게. 그런 경험이었지. 참. 자, 그래서 이제 무상과 무아와 고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도 분명해진 거지. 현상과 작용이라. 자연과 현상이.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 라는 이제 글귀에서 뭔가 거사님이 의문이 일어났고, 그 의문이 일어난 시간이 길었나요? 아니면은, 한 시간 뒤에 갑자기 갑자기 분명해지셨는지. 아니야. 그건 굳이 그런 기억은 나지 않은데, 1시간 이런 게 아니라, 네. 한 며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럼 며칠 동안 어쨌든 그 의문이 계속해서 떠오르셨다라는 거죠. 풀리지 않아서. 지금 기억으로는 그것이 계속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어떤 의문이 경험이 되면은, 네. 계속된다는 것이 없어도, 항상 잊혀진 것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된 거 오히려 계속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만은 밥 먹을 때는 또 밥이 뭐, 알아주고 또 살 때는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마치 항상 잠재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갑자기 분명해졌을 때 그 순간에는 뭘 하고 계셨어요? 몰라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거기까지는 가물가물하신가요? 밥을 먹고 있었는지, 내용이나 걸어다니고 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하여튼 어느 순간 그것이 분명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현상이라는 그 말이 아주 강하게 왔어. 그래서 모든 게 다 이해가 확 되더라고. 물론 자, 거기서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고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어. 자, 당연히 연기라는 것도 분명해진 거예요. 결국에는 연기라는 것이 바로 작용의 연기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것도 분명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지 그게 아니라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어쨌든 교수님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어디에서도 들은 바도 없고 읽은 바도 없어. 예를 들면은 귀라고 하는 것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귀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들림이라는 작용의 현상이 귀다라는 말은 아마 이 세상에서 우보고사가 처음으로 한 말일지도 몰라. 그런 것을 나는 어디서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작용과 현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해지니까 바로 이 귀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귀면은 결국에는 몸이라 하는 거와 같은 말이지. 몸이라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분명해진 거고. 그러니까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된 거지. 들림이라는 작용의 현상이 귀야? 그러면 안 들리는 사람,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은?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 청각이 없어. 청각을 잃어버렸어. 안 들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귀라는 이 모양을 가진 이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인데? 이제 그거는 또 좀 다른 면이에요. 이게 우리는 들림이라는 작용과 우리가 지금 이 들린다라고 의식되는 이 작용은 다른 작용인데, 네? 이게 같은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야. 네? 자, 우리가 지금 뭔가 들린다라고 의식되는 것은 이거는 들림이 아니라 알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식 그래. 그 다음에 들린다는 것이 알아지는 이 알아짐을 의식 그래. 그래서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들림이라는 작용의 현상이 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가령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귀머거리. 귀머거리. 네. 귀머거리도 귀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청각장애. 소리는 닿겠지. 응?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뭔가 그러니까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는 거야. 이 작용은 있는데 이게 의식작용이 안 되는 거야. 의식작용이 없는 거야. 들림은 있는데 의식이 안 돼서 들리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안 느껴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네. 우리 여기 통증이 있어 통증이 알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어서 느껴짐은 있는데 이게 알아지지 않는 거야. 들림이 있는데 들림이 의식이 되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다. 자, 가령 이런 사람이 있대. 통증을 모르는 사람이 있대. 응? 통증을 모르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칼에 이렇게 베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대. 모르는 사람이 있대. 그럼 여기서의 어떤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이야. 요 현상은 여기서 작용의 현상인 거야. 근데 우리가 뭔가 알아진다, 느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의식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작용의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들림이라고 그럼 들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들림이라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그 들림이라고 표현하면은 왜 그래도 그런 거냐? 아는 것까지를 들림이라고 해야지. 그걸 알아지지 않는데 그걸 들림이라고 한다? 예,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감지기 때문에 들림이라 그래. 응? 왜냐면 결국에는 그러면 차라리 음파작용 그렇게 해야겠다. 들림? 알아지면 들린다고 그러지. 안 알아지는데 들린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과연 감이다, 감이다라는 거예요. 감각이라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들림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의미는 아니지. 사실 그래서 이 들림이라고 이 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식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면 그냥 감각이야. 감각. 육감 그러잖아. 감은 그냥 느끼신다는 얘기일 뿐이야. 그래서 바로 들린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벌써 이 식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의식의 현상이야.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의식의 현상이지, 이식의 현상이 아니야.
그러면은 들림 이식과 의식, 이식과 의식, 의식. 자, 그런데 의식이라는 것도 그럼 들린다고 할 때 의식은 사실은 그것도 감각이야, 감각. 그래서 식은 전부 다 감각이야, 감각. 알아진다는 것은 감각이야. 그래서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의 이 파라마타 실상을 바로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즉 그냥 감각일 뿐이지.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잖아. 느껴진다는 거잖아. 감 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냥 이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런데 의식이 작용될 때는 요게 있으니까 생각이 알아지니까, 생각이 함께 알아지니까 내용적으로 뭔가가 들리는 것 같은 거고 뭔가가 알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알아지는 내용은 그래서 다 생각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론적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령 이 작용과 현상에 대한 어떤 자학이 일어나면은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가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제 의문을 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거사님한테 뭐 어떻게 이거를 증명을 할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다라는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사님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이게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를 알아짐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뭐 상태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사님이 분명해지는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뭐 그냥 한번 여쭤보는. 그거. 예. 거사님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올 네.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지. 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느껴질 뿐이고 그냥 되어지는 거였지. 그냥 되어지는 거였어. 그때는 내용적으로 인식된다는 것도 없었던 거야. 그런 틈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었어.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수행이라는 것이 맨날 이제 이제 그냥 경험된다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느낌이 알아지고 뭐 생각이 알아지고. 그러니까 자 이제 실제의 경험 되다 보니까 이게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내용적으로 평상시에 안다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야. 확인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실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는 내용이 없는 이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이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야?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이 되어졌던 거야. 그런 경험이. 그런데 아직도 가령 어떤 실제 경험은 그러한데 막상 어떤 현상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럼 그 경험이 작용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다 보니까 여전히 삶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일어나는 거지. 이것은 이제 현상에 빠졌을 때의 문제인 거지. 응?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지.
자, 근데 와빠나마차에서 있을 때는 뭐 현상 경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왜냐면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이 고립돼 있나요? 좀 이렇게 수도. 뭐 거기서 뭐 별로 이 현상적인 문제 가지고 부닥칠 일이 별로 없는 거지. 그렇죠. 뭐 개별 꾸지에 있고 뭐 밥 그렇게 같이 먹는 거고 뭐 아침에 뭐 그렇게 하니까 뭔가 뭐 이 현상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뭔가 이 부닥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대부분 그런 경험 상태지. 자,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일 때 그런 의문이 일어나니까 네. 그것이 어느 순간 그렇게 분명해지더라고. 즉 자각 경험이 일어나더라고. 자,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자, 돌아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자각이 일어난다라고. 네, 일단 아직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왜 무주성이라 그러는지, 왜 무심이라 그러는지, 왜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럴 때 자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러할 때 자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게 분명해지더라고. 왜 자각이 일어나지 못하는지도 분명해지더라고. 또, 뭐든지 이야기. 그래서 하여튼 맨날 이야기하는 무주상, 무심, 또는 중도, 또는 팔정도의, 그런, 이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누구나 어떤 자각,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도 아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과 이 느낌의 차이랄까나 개념과 어쨌든 느낌의 어떤 초입은 이렇게 어쨌든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계속 그러면은 이 느낌 인연이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수행을 정진을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은 없어? 나는 들리지 않는데 들림이 있다는 말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떨 때는, 어머님, 내가 어머님을 불러도, 옆에서 불러도, 분명히 기회는 닿았는데, 왜냐면 닿을 수밖에 없는 거리였는데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태일 수가 있어. 우리는 기회 닿으면 다 들린다라고 생각하지, 응? 근데 옆에서 불러도, 모를 때가 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정신이 딴 데 팔려서 안 들리는 거하고 아예 들리는 기능 자체가 상실돼서 안 들리는 거하고 그거는 상실되다는 것은 기회. 그거는 같은 걸로 본. 아니 그거는 봐봐. 자꾸 이게 혼동인 거야. 이게 혼동인 거야. 자꾸 이 몸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기가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즉, 귀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이걸 먼저 전제를 해놓고 하는 거야. 이걸 먼저 전제를 해놓고 하는 거야. 즉, 그렇게 작용되는 것은 어떤, 결국에는 뭔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연작용이라는 거야. 조건이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안 되면은 그것이, 즉, 의식이 작용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데, 가령 뭐가 생각에 빠져서 작용되지 않는 경우 있지만은, 어떤 조건이 안 되면은, 가령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은, 마치 계속해서 안 들리는 것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 몸을 기준으로, 몸을 고정시켜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마취 수술할 때 마취 하잖아. 뭐 의식이 없잖아. 뭐 막 칼로 막 째도 모를 정도로 의식이 없잖아. 이제 의식이 다시 돌아오면 수술했던 부위가 아프고 우리 이 감각들이 다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감각 중에 어떤 특정 감각, 그러니까 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감각만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 우보님이 얘기하는 그 의식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이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없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각각의 감각들의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의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한 얘기가. 안식에 작용하는 의식이 따로 있고, 이식에 작용하는 의식이 따로 있고, 지금 그런 얘기잖아. 맞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은 안식에 작용하는 의식, 이식에 작용하는 의식, 이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 지금 보고 보통 사람들이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보님이 말하는 의식이 작용이 안 한다는 거는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그런 걸 의식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식, 이식 뭐 이런 이 각각의 개별 그 감각에 대한 의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럼 보이지는 않지만 들린다는 거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의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후보님이 말하면 의식이 없다는 얘기야. 눈에 대해서는 의식이 없대. 그러니 그 얘기잖아. 그 의식은, 가령 예를 들어 눈에 대한 의식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개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이. 눈에 대한 의식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즉 느낌에 대한 의식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째로 여기 통째의 느낌이 아니라 수많은 이것마다의 의식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통째로 느껴진다는 것은 생각이 끼어서 그런 거야. 생각이 작용돼가지고,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패턴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사진처럼 작용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여기서 지금 통째로 느껴지는 것 같은 것이, 실제 이 경험은, 즉, 이 의식이라는 것도 다 개별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한 감각에 그러면은 그렇게 전부 다 의식이 완전히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작용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은, 빛이 없으면은, 보임이라는 이 작용은 아예 없겠지? 그런데 이 보임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는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가령 그 중에 빛만 없으면은 보임이라는 작용은 없겠지? 응? 즉, 보임이라는 것이 의식이 안 되겠지? 그와 같이 어떤 요소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작용되면.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지. 예를 들면은 가령 심해어 같은 경우 어떤 조건이 되면은 어떤 기능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지금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지.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도 사실은 전부 다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어떤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인다라고 한 조건에서 빛이 빠지면은 그럼 우리는 뭔가 보인다는 것이 없겠지. 또는 어떤 색깔이라는 것이 없겠지. 가령 심해요. 가령 어떤 조건,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심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이미 알아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알아지지 않는 그런 어떤 조건들도 많다는 얘기야. 오히려 알아지는 내용은 더 적을 수도 있어.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공기 중에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엄청나게 고화질인데, 이거를 이제 뇌가 다 의식하면은, 이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 뇌가 이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좀 축소한다고 그러나? 좀 그렇게 그거는 그냥 뭐예요? 해석.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내라는 것이 뭔데? 내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 내가 그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즉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용되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네. 즉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은 생각의 해상도예요. 근데 그 생각을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냥 뇌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지. 그래, 그건 의욕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떤 주체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 세밀한 것 같고, 대충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이제 저는 가끔씩 이제 집에 안대를 가지고 왼쪽 눈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좀 오른쪽 눈으로만 볼 때도 있고, 또 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만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냥 제가 이제 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이 눈도 이제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앞에 이제 보이는 거를 딱 왼쪽, 오른쪽 눈 감으면 이제 자기가 어느 쪽 눈으로 더 인식을 하는지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물을 딱 해놓고 왼쪽,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눈이 보이면 오른쪽 눈잡이고 왼쪽 눈으로 보이면 왼눈잡이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오른눈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무 오른쪽 눈으로만 보는 건 싫어.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대를 끼고 이제 왼쪽 눈으로도 막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괴짜적인 취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발견한 게 뭐냐면 오른쪽 눈으로 보는 색깔이랑 왼쪽 눈으로 보는 색깔이 달라요. 컨트라스트가. 네. 진짜로 그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보는 색깔이랑 왼쪽 눈으로 보는 색깔이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 이제 그거를 두 눈을 다 뜨고 볼 때는 이게 뭔가 합쳐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오른쪽 눈으로만 볼 때랑 왼쪽 눈으로 따로따로 볼 때는 이게 그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네. 컨트라스트 같은 게. 그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대화를 차이가 뭐냐 하면은 봐봐. 내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빛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한다 라고 하는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왼쪽 모르겠어요. 눈과 오른쪽 눈의 네. 차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왼눈잡이냐 오른손잡이냐 네. 라고. 그래서 이 오른눈과 왼쪽 눈의 어떤 이런 차이. 근데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자, 네.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가 들었을 때 의복의사는 그렇게 생각이 생기지 않아. 그럼 어떻게? 벌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오른 눈과 왼 눈의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라는 현상 단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떤 조건. 벌써 그런 것이 작용 단위로 경험 단위로 경험 사실로서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그래도 그것은 벌써 조건에 따른 인연 작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현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상의 차이라는 것은 현상의 실체가 아니라 그런 작용의 현상일 뿐인데 작용은 바로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작용이고 그래서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인식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어떤 그런 것을 이해 바탕하니까 왼눈이 어떻고 오른쪽 눈이 어떻고 귀머거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작용 단위로 이해되는 거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오른 눈은 어떻고 오른 눈은 뭐 좀 시력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게 빛이 어쩌고 저쩌고 왼쪽 눈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고서는 그것은 이 하나하나의 작용 보임이라는 하나하나의 작용 그런데 그것도 통째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작용의 즉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작용이에요.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작용들에 의해서 되는 이 차이로 인해서 그런 현상의 차이가 나는 거고 현상의 차이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알아지고 하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른눈 왼눈을 보니까 색깔이 다르게 보이더라. 그냥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머거리다, 뭐 봉사다,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것이 현상적인 거고 실상에는 즉 어떤 그런 작용 단위 그런 것은 작용 현상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해가 보면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머거리도 없고 봉사도 없는 거야. 이게 반사신경의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현상을 무시하지는 않아. 그 현상인데, 세상 사람들 다 현상으로 그러고, 현상에는 실제로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건 아니까. 그래, 얼음이라는 현상, 구름이라는 현상, 쇠라는 현상, 어쨌든 현상이란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현상을 실체라고 그렇게 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제 거사님이 뭐 각각의 다른 작용인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랑 왼쪽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 이제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뭐 100% 뭐 거사님의 의도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경험은 그렇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 말을 하면은 말이야. 자꾸 이 말로서 이해하려고 하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작용이 다르다는 거냐. 작용이라고 하는 그 작용 단위에서는 같아. 그런데, 이 가령 작용이 봐봐라. 지금 이 컵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컵에도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요 안에 물에도 수많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작용 단위로 가면은
컵에서 사용되는 작용이나 물에서 사용되는 작용이나 작용단에서는 차이가 없어.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즉,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작용단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작용의, 뭐 굳이 이야기하면 작용의 수와, 요 안에서 일어난 작용의 수가 다르다. 그럼으로써 현상이 달라져. 뭐야? 여기 앉아도 돼요? 허리가 너무. 자, 그래서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기머리가 떴고 어쩌고 해도 우고서한테는 기머리도 없고 봉사도 없어. 현상이니까. 현상이 그런 거예요. 응? 가령 의사들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그래 그렇다라고 말은 해도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아. 아니 근데 현상이 그렇다. 그래서 기머거리도 없고 본사도 없다. 이게 뭔 말이야 그게? 그럼 현상은 즉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 기머리가 없다고 해서 그런 현상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현상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다. 그럼 여기서 제가 그런 게 없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거로 그런데 그런 것을 표현이야. 이거하고 뭐 다른 뭐가 달라? 다르게 생겼잖아. 색깔 다르고 모양 다르고 다르고. 그런데 재료는 재료? 재료도 다르겠지. 그러면 이런 컵도 요거 같이 만들어낸 데서 모양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응? 색깔도 이런 거 넣고 저런 거 넣을 수도 있겠지. 응? 근데 우선 컵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재료는 다 흙이잖아. 응? 다 흙이잖아. 같은 흙이잖아, 또 그것도. 응? 같은 흙이잖아. 근데 거기서 마치 나는 왜 그 작용이라는 말이 그 고대 그리스인가? 원소? 4대 원소? 이 아톰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모든 물질의 근본이 되는 단위를 생각을 해냄으로써 아톰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톰을 처음부터 발견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생각을 해낸 거야.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아톰이라고 하자. 이렇게. 근데 나는 작용이라는 단어가 꼭 그런 것처럼 들려. 이게 모든 이 작용의 가장 최소 단위를 우리가 실제 작용이라고 하자. 마치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처럼 나는 왜 그렇게 들리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아버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결국에는 뭐 원소설과 뭐가 다르냐. 결국에는 강목 스님이 이야기하던가 가령
거기 뭐라 그러나, 그 초기 불교의 그것은 테라와다 불교에서, 그 앞에 테라와다 불교가 된 게, 부파 불교 때, 그게 무슨 파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거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채소단위, 고유의 성질을 가진 채소단위. 그래서 성질이 다른 거 구분되는 채소단위를 법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그냥 작용이래. 우보고서는 법이란 작용을 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작용을 법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작용과 거기서 말한 이 법이라고 하는 부파불교의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테라와다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그 법과의 차이가 뭐냐? 작용과 그 법의 차이가 뭐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양자역학에서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 이 전제가 명제가 뭐냐라고 김상옥 교수 그걸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뭐냐? 우주 만물 만상 모든 것은 다 원자다 이게. 원자다 이게. 이게 이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 명제래. 원자다. 그러니까 아무님도 원자, 나무도 원자, 이것도 원자야. 원자라는 측면에서 사람과 커피포트가 다르지 않아. 이게 양자역학의 이 기본 명제야. 그런데 그럼 그 기본 명제가 어떻게 나왔어? 물리학에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니까 그렇더라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아버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원자라고 하는 그거와 같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테라와다 불교에서 그 부파 불교에 어떤 건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야기한 법, 고유의 성질을 가진 채소단위야. 고유한 성질, 더 쪼개버리면 고유한 성질이 없어지지 구분이 안 돼. 즉, 아버님도 원자, 이 커피포트도 원자, 이 상도 원자, 이러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 응? 벌써 원자에 가면은 구분이 안 돼. 원자라는 것이 뭐야? 원자라는 것은 전자와 뭐라더라? 하여튼. 근데 구분이 안 돼. 이거하고, 아버님하고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똑같아. 근데 이러면은, 사실 사람이고, 이거 커피포트고, 이건 도자기고, 이거는 나무 상인인데, 그럼 이런 차이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테라와다에서 무슨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고유의 성질을 가진 채소단이라고 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것이 틀어서 그건 결국에는 원자가 채소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 사실에 가깝지 않아. 사실에 가깝지 않아. 왜냐하면 그건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유의 성질이 있으면 뭐야? 벌써 규정할 수 있는 거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 무아, 고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가령 그런 이 고유의 성질이 있는 채소 단위를 법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법이란 진리,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사실은 무상, 무아, 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법이다라고. 응? 그걸 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벌써 고유한 성질이 있는 채소 단위를 한다면은, 이거는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고유한 성질이 유지된다고 하면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질 않아.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무상, 무아, 고라고 이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게 어떤 거냐? 그럼 원자보다도 더 커. 원자 10개가 모여야 뭔가 성질이, 이런 성질이나 산소 같은 거 있고, 수소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산소와 수소를 두 쪼개면은, 어떻게 돼? 그냥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산소와 수소가 원자로 구성된다고 하는 구성 요소 보면 다르지 않아. 다 원자야. 근데 그럼 원자라는 것도
자기들 원자도 전자와 양자인가 이렇게 중성자 그게 있어. 그것도 아니야. 자, 결국에는 우버거서는 법을 작용이라고 그래. 자, 작용은 뭐예요? 작용은 뭐예요? 고유한 성질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어. 자, 규정할 수도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아니야. 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령 이 세상에 원소, 그리스 로마 때부터 오원소수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규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작용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가 없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자, 채소 단위이기는 한데, 이 채소 단위는 가령 쪼개고 한 채소 단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무리 쪼개도 뭔가가 있는 채소 단위겠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이야기하는 선상이 다르다. 예를 들면은 이 산수와 수소를 쪼개니까 원자라고 하는 걸로서 서로 구분이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더라. 원자더라. 라는 거와 원자를 또 쪼개니까 밀입자, 소립자, 어쩌고, 쿼커, 어쩌고, 라고 하는, 그래봤자, 결국엔 또 뭔가, 어떤, 쿼커라는 것도 어떤 단위야. 규정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작용은 아예 규정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규정될 수 있는 거와 규정될 수 없는 것의 차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현상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작용이라는 게 실제라고 실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현상은 아토 분자 원자 쭉 내려가 어차피 끝이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가 작용이라는 단어가 아니냐 이 말이지. 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한 자각의 사실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에요. 즉 무상무학보라는 것도 사실에 대한 경험적 자각의 표현이야. 연기라는 것도 바로 경험을 통한 이 현상의 사실에 대한 표현이야. 물론 표현을 만들어냈다고 굳이 이야기하고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표현이 가리키는 바는 경험을 통한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개념적인 상정이 아니라 개념적인 전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오부님이 아까 설명할 때 이거에 수많은 작용이 있고 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에 또 수많은 작용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작용 자체는 같은 거다. 응?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는 건 뭐라 했지? 아까 뭐라고 표현했지? 밀도? 그 밀도는 무슨 밀도일까? 작용의 밀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건 표현이야. 표현의 낙차가 표현이야. 무엇일까요? 자,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는 경험을 통한 사실에 대한 경험을 통한 자각으로서 사실에 대한 표현이야. 그걸 갖다 개념적으로 듣고 개념적으로 정리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상적이라고 전제라고
가령 우리가 도대체 뭔가 알 수 없으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상징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그냥 개념적인 상징이고 수행에서 그런 것은 개념적인 상징이 아니야. 경험 동안 자각으로서의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럼 작용에 대한 표현을 만약에 이제 한 가지로 표현하면은 이런 이제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작용에 대한 표현을 약간 다양하게 고사님이 만약에 좀 표현을 해보신다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울산 마기대 박원순 교수가 전부 다 스위치더라. 그런 스위치 같은 그런 작용은 어떻게 보면 스위치의 어떻게 보면은 스위치의 작용, 스위치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 그렇게 대해지는 것, 그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마기대 교수는 스위치 같더라. 스위치 박스 같더라. 어떤 모든 현상이라는 것은 스위치 박스 같더라. 그럼 거사님 질문. 그러면은 스위치에는 뭔가가 이제 있고. 그래서 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딱 접촉이 되면은 그게 온이고 떨어지면은 이제 오프인데. 그럼 스위치가 어떤 점에서 작용이랑 같다 그러는 거지? 온오프만. 온오프만? 그러니까 온오프만. 그러니까 온오프만 같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 몰라 지금 작용이 자, 온오프는 뭐야? 온오프는 뭐야? 붙었다 떨어질 때 온오프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굳이 가령 뭐야? 디지털적으로 이야기하면 01이야, 01. 근데 실제 작용은 그러면은 01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수많은 게 막 붙었다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두 개가 딱 있어서 이렇게 자, 이걸 디지털적으로 표현하면은 01을 어떻게 표현하지? 01로서? 001, 0101, 00001, 약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표현을 하죠. 단지 01. 두 개의 01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01이라고 하는 이 차이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바뀜이라고 그럴까? 01 이렇게, 차이라 바뀜이라고 그럴까? 바로 그런 것을 작용이라고 해요. 자, 01이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근데 거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전 또다시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그 아까 아톰의 중간에 중성자가 있고 이제 전자가 그거를 도는데 중성자 주변을 도는데 이게 어떤 일정한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얘가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 나타났다가 자, 그걸 디지털로 01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나타난대요. 01로 표현이 된다면은 01로도 그것이 표현될 수가 있겠지? 어쨌든 이게 만약 화면이 있으면은 만약에 0000 있으면 1이 이렇게 되겠죠? 자, 1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0100. 그렇게 되는 것이 01로 표현이 되지? 봐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1이 이렇게 움직이고 0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01010101 아니지 봐봐. 요게 01이야. 응? 봐봐. 0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1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사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거사님 이게 01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약간 일단 1은 01은 없어. 1은 01은 없어. 그러니까 0이 1로 변하고 여기는 다시 1이었던 게 0이 되고 여기는 이제 0이었던 게 1이 되고 또 여기는 1이었던 게 다시 0이 되고 여기는 다시 0이었던 게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라면 비슷한 건가요? 자, 사실은 01이라는 것은 01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스위치 온오프와 같은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런 것의 표현이야. 공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보님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서 그게 다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됐다. 깨달아진 걸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그냥 작용이라는 말이 있더라라는 거고, 디지털이라는 말, 공일이라는 말이 있더라는 거고, 스위치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박은숙 교수님은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네? 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잖아. 아니요, 그 어떤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부합하면, 그래, 이렇게 아니지, 개념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경험 사실에, 자각된 어떤 사실에 부합되면, 바로 그런 표현이네. 그런 표현으로서, 좋은 표현이네. 라고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에 뭐가 막 드러나. 모니터에 뭐가 막 드러나, 화면에. 드러나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드러나는 거 배후에는 0101에 이 수많은 작용들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나? 좀 이해가 안 가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을 저는 막 100%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제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 되니까. 사회자님이랑 나랑 똑같아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한 그만도 있죠. 어디도 그런 표현을 보고서 읽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뭐 어떤 그런 책이 나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읽어본 적도 없어. 그 다음에 그런 본문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내 입에서 줄줄 나와. 그리고 가령 디지털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바로 그런 얘기가 내 디지털 잘 아는 것도 아니야. 박은숙 교수 그런 연구 나는 몰라. 단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전체 맥락에서 바로 그런 경험을 자기도 모르고서 그렇게 한 건데 차라리 번뜩한 그것이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그 사람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어디서 읽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본 것도 아니야. 들은 것도 아니야. 저도 일단 아버님이랑 같은 약간 입장이, 그래서 제가 거사님한테 경험을 계속 여쭤본 게, 거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해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걸 듣는다고 뭐 제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자각이 바로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이제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거사님이 부처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는 의문에서 작용과 현상이라는 어떤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떠오르면서 밝아지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그건 부처와 중생이라는 그런 뿐만 아니지. 이거나 부처나, 이거나 중생이나, 이거나 부처나, 이거나 중생이나, 이거나 부처나, 이거나 중생이나. 저희는 몰라요, 고사님. 자, 근데 이런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어. 어디서 읽어본 적도 없어. 방금 뭐라고 그랬지? 이거나 중생이나 부처나 그랬어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이거는 뭐 중생이나 부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뭐가 다른, 또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로, 그러니, 똥떼기가 부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부처 작용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응? 부처 작용이다? 부처가 작용이다? 부처가 작용이다? 그래, 그렇게 전제로 규정한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그것이. 모르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처가 작용이다. 딱 그래 뿌리면은. 중생도 작용인데. 그래. 부처도 작용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 개념이란 그냥 몰라요. 맥락에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인 거야. 그 맥락을 지금 파악하려고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츠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작용의 현상이고, 이 컵이라는 것도 작용의 현상이지. 이 색깔이라는 것도 작용의 현상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작용의 부츠가 뭡니까? 그럼 젓가락 이럴 수 있는 거야. 부츠가 뭡니까? 컵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부츠가 뭡니까? 컵 한 포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낙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무상이라는 거잖아요. 또 무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 작용이라고 하는 그것의 성품이 네. 당연히 무상이고 무아이고 고라는 거예요. 단지 맥락에서 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맥락에서 무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맥락에서 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 뿐인 거지. 그래 그것이 다른 것을 따로 무상인 것 따로 무한 것 따로 고라는 것을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바로 작용을 법이라고 이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무상이고 무하고 고다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상 경험의 측면에서 혹은 느낌이 알아지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경험 사실은 작용의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 경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의 경험이라는 거죠, 결국에. 그렇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 자각이 될 때 바로 작용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름이야 작용이나 하든 뭐 원자라고 하든 뭐 원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만 뭐 스위치라고 하든 뭐 공인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